키네치의 투자 클럽입니다. 셀트리온 이제 7월 달에는 플라이마 관련해서 미국에서 이제 판매 돌입을 할 수 있는 오늘 FDA 이제 승인이 나왔죠. 그리고 이제 6월 달에 이제 정부 차원에서 그 바이오 육성 계획 발표 예정이다 소식도 좀 나왔는데요. 내일의 투자 전략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이제 바이오 쪽 테마들이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아침에 이제 공시 관련되는 부분에서 기다렸던 유플라이마가 다음 주가 아니라 오늘 이제 승인 소식이 나오면서 아침에 18만 900원까지 올라갔다가 항상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재료가 나오면 이렇게 오히려 이제 기관들 외국인들이 팔아버리면 쇼트만 어떤 흐름에서 내려가는 부분이 나왔는데 조금 오늘은 좀 달랐어요. 외국인들 기관은 이제 매수 비중이 그렇게 세진 않았습니다만 외국인들이나 프로그램들이 오늘도 매수가 들어오는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전과는 수급에서 조금 이제 변화된 모습으로 주가는 이제 한 500원 정도 빠졌고 시간에는 또 400원 정도 더 빠져서 17만 8,600원까지 빠졌습니다만 뭐 공매도가 뭐 영향을 줬다든지 기존의 외국인 기관들이 쇼트만 어떤 플레이를 이번에는 재료를 보고 팔지 않고 일단 이제 밴드 태깅의 흐름들을 유지를 하는 어떤 이 가격대 뭐 18만원 위에서 넘어가서 이 18만 4,100원을 넘기면 가장 뭐 이상적인 어떤 이 재료와 흐름입니다만 최근에 이제 15만원대 중반 서정진 명예회장의 혼외자 논란으로 빠지고 난 그때부터는 거의 이제 10% 중반 이상으로 주가가 일단은 반등을 일단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18만 4,100원에 대한 어떤 돌파 시도를 계속 이제 살필 수 있는 구간에서 주가가 위치해 있다는 것이 상당히 좀 뭐 의미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1년 반 동안 이제 진행되어 왔던 이 바닥권에 대한 어떤 탈피 흐름의 스타트 가격이 뭐 밑단에서 보면 올라온 가격입니다만 이 장기적인 어떤 박스권의 이제 돌파의 어떤 흐름을 볼 수 있는 가격이 이제 18만 4,100원인데 이 가격 부근에 일단 놓여 있고 이 밴드 태깅이 계속 유지되면서 수급의 어떤 견조함이 유지된다라고 하면 이 18만 4,100원의 돌파 흐름의 어떤 기대감이 계속 있는 상태다. 그렇게 일단 봐야 되겠죠. 자, 기사 관련되는 부분을 살펴보면 아침에 이제 뭐 공시 관련되는 부분은 자세하게 이전 영상에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후에 나왔던 부분의 기사 중에서 7월부터 판매 돌입한다는 부분은 예정이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준비 과정에서 잘해서 이 6월 달에 이제 사실 이제 PBM 관련되는 부분에 협의까지도 한다고 하니까 미국은 사실은 이제 판매를 잘하기 위해서 이 PBM 관련되는 부분에서 선호의약품 등재 여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얼마나 경쟁사 대비해서 빠르게 이제 3분기, 4분기에 해 줄 수 있는지 여기에 따라서 유플라이마 관련되는 부분이 미국 시장에서 바이오시밀러에서 휴미라를 견제하면서 사실 1월 달에 암전의 암자베티가 출시되었습니다만 이 저농도기 때문에 미국은 거의 고농도 형태의 부분들이 85%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암전의 암자베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고농도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승인을 아직 안 받았기 때문에 이 가격의 어떤 흐름으로 바꾸기는 쉽지 않은 상태죠. 결과적으로 7월달 이후에 셀트리온 포함해서 3개사가 고농도 제형으로 본격적인 어떤 경쟁을 취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얼마만큼 이제 선전을 하면서 이 올해 내년 본격적인 어떤 성장은 이제 2024년 내년도가 될 건데 여기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이제 2023년도에 주가로서 이제 반영돼야 되는 어떤 시점이기 때문에 많은 기관 하우스에서도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관련해서 이 최선호주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미라가 뭐 한 28조면 제약바이오에서 글로벌 넘버원입니다. 뭐 이후에는 이제 키트루다가 이제 1등이 될 것 같습니다만 이 휴미라의 어떤 이 대단한 어떤
27조, 거기에 미국 시장에서만 한 24조 정도니까 이게 바이오시밀러가 들어온다고 해서 바로 이렇게 꺾어 내려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에브브 같은 경우에도 장기적으로는 이제 이 매출이 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서 10개사가 일정하게 뭐 나눈다 하면 이제 뭐 5천억에서 1조 정도인데, 여기서 우위를 점하는 회사 부분이 나타난다면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이제 매출 관련되는 상승의 어떤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셀트리온의 매출대가 이제 2조에서 3조 사이 이 부분인데, 유플라이마의 미국 시장에서 어떤 선전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장기적으로 예, 뭐 한 3조에서 5조 사이의 어떤 매출 캐파의 증가가 나오는데, 자,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나온다라고 하면 주가가 예, 지금 현재 수준에 있을 수 있는 것은 뭐 말도 안 되는 어떤 흐름이겠죠. 그래서 사실 총력을 기하기 위해서 서정진 명예회장의 복귀도 있었고, 유럽 시장보다도 가격도 크고 시장 캐파가 큰 미국 시장에서 유럽만큼 이제 성공을 한다라고 하면, 셀트리온의 또 다른 어떤 퀀텀 점프가 이후에 이제 신약 개발과 그 다음에 이렇게 유통망을 여러분이 이렇게 형성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무형자산이죠. 그러니까 글로벌 빅파마들이 가지고 있는 개발 능력과 이렇게 판매망을 갖춘다라고 하면 다른 제품도 이렇게 팔아댈 수 있죠. 셀트리온이 초기에 이제 직판이 안 되었을 때 이렇게 수수료를 주면서 대신 이제 유통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파트너사를 통해서 팔았듯이, 셀트리온 입장에서도 이 이제 유통망의 어떤 유럽이라든지 미국에서 이렇게 형성을 하면서 팔고 있는 것들은 장기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바이오시밀러뿐만 아니라 케미칼, 신약 개발까지 한다라고 하면, 한국에서는 전혀 없던 이 기업의 어떤 형태들이 완성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이런 기대감들은 여전히 셀트리온에 대해서 쳐다볼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어떤 관점에서 이 시금석이 될 수 있는 이 유플라이마와 램시마 SC의 미국 시장에서의 어떤 진행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어떤 뭐 PBM의 어떤 등재라든지, 그 다음에 아침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국에서는 의사들과 환자들이 어떤 치료 옵션을 정할 때 여러 가지 제형이라든지, 제형이라면 뭐 SC 제형이라든지 뭐 IB 제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제도상으로도 인터체인저블 관련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정부 정책상으로 바이오시밀을 막 이제 밀어도 실제로 이제 병원이라든지 약국에서 약을 조제하고 처방하고 이제 하는 어떤 실제 의료진 입장에서 이 부분들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고농도 제형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터체인저블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 삼상 IND 이제 승인을 받고 임상 진행 중이죠. 유럽에서도 하고 이제 미국에서도 이 부분들을 하는데, 이런 부분까지 장기적으로 이제 득을 한다라고 하면 셀트리온의 미국 시장의 어떤 점유율 어떤 정진에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부분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추경호 부총리의 어떤 오후에 나왔던 이제 기사인데요. 오늘 보니까 이제 그 회사에 방문해서 현장 간담회를 하고, 사실은 이제 4차 산업혁명, 뭐 AI 이런 것들이 바이오 산업이 상당히 이제 각광을 받고 있죠. 이 AI 기반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는 이제 의료 AI 관련되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진단 관련되는 부분에서 영향을 주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이 바이오와 AI는 굉장히 중요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약의 어떤 개발 과정에서 10년 이상 걸리는 기간에서 이제 초기 이제 물질 이제 개발하고 난 다음에 전임상하고 임상 1, 2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상업화해서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도 많이 들고 자금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드는 어떤 이런 상황에서 이 제2의 반도체로 바이오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뭔가 이렇게
좁힐 수 있는 어떤 부분이 필요한데 이게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너무 많이 드니까 국내 같은 경우에는 상업화 단계까지 가는 어떤 뭐 바이오텍보다는 대부분 중간에서 라이센스 아웃을 해가지고 파는 형태니까 나름 이제 이게 중요한 모델입니다만 확실하게 이제 바이오로 이제 돈을 벌기까지는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런 AI들이 들어오면 협업으로 시간을 일단 단축시킵니다. 예, 사람이 이제 뭐 후보 물질 개발이라든지 전임상이라든지 뭐 임상 과정에서 하던 부분들을 AI의 어떤 도움으로 상당히 축소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임상을 할 때도 이 AI를 통해서 이 바이오마크를 정확히 이제 유전체 분석을 통해서 이 약이 들어갈 수 있는 이 임상 대상자를 선정해서 할 때 임상 성공 확률도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이런 보건의료 데이터 같은 경우가 굉장히 잘 돼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을 이 바이오에 연결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성장을 시킬 수 있는 어떤 인프라의 어떤 구축들이 작년에 이제 신정부 들면서 이 바이오 펀드 조성이라든지 많은 이야기는 있었습니다만 구체화된 게 없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들어서는 여러 산업에서 정부의 어떤 정책적인 지원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바이오 쪽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결과치들이 이제 다음 달에 특정해서 바이오 산업 육성 계획 발표 이야기를 일단 했다는 게 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타 산업과 같이 바이오 쪽에서도 뭐 세금적인 지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메가펀드 조성이라든지 그래서 지금 굉장히 이제 유동성 위기를 얻고 있는 바이오에 관련되는 부분들도 좀 긍정적인 어떤 제도적인 어떤 지원을 온다면 이런 부분들이 주식시장의 어떤 이제 바이오 대형주 입장에서 굉장히 우호적인 어떤 환경이 뭐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흐름입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입장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해소되면 이 돌파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제 1년 반 동안 장기적으로 이제 바닥권에 있었던 부분의 어떤 탈피와 본래 어떤 이제 가격순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올해 내년에 얼마만큼 성과를 내주느냐 이런 부분들을 기반으로 해서 2020년도의 이 고점들이 역사적 고점이 되지 않고 넘어갈 수 있는 어떤 흐름을 만들기 위한 어떤 도전들이 계속 좀 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튼 이 부분 좀 참조하시면서 내일도 18만 원대 어떤 도전과 그 이후에 18만 4,100원에 대한 어떤 이 바닥권 탈출의 어떤 돌파가 나오는지 여부가 이후에는 굉장히 뭐 중요한 어떤 국면이니까 참조하시면서 대응 전략 삼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